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동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는 대사 기억하시나요? 영화 타짜 속 정마담 캐릭터로 나오는 배우 김혜수 씨의 명대사로 지금까지 회자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캐릭터가 일종의 학력 자본으로서 자신을 치장할 때 쓰입니다. 그만큼 학벌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학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 또 있죠. 바로 회사입니다. 이른바 취업 3대 스펙 하면 어떤 것들 떠오르시나요? 취업 3대 스펙, 학점, 토익 이런 것들이죠? 네, 또 하나가 맞습니다. 뭐가 있죠? 네, 그렇다면 학벌이나 영어 성적, 자격증 등 소위 우수한 스펙이 실제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와는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요? 채용 도구로서 신뢰받을 만한지 첫 번째 이슈픽에서 한 교육재단에서 나온 연구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업무 성과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 네, 학벌과 스펙, 그리고 기업 내 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번 연구는 국내 5개 업종 11개 중소 중견 대기업 직장인 2,41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5년간 업무 성과와 입사 당시 학벌과 스펙을 비교한 결과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분석에서는 수능 배치표를 기준으로 학벌이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까지 변환해 살펴봤는데요. 11개 기업 중 9개 기업에서 학벌과 실제 성과가 무관했고요. 자격증 개수 역시 1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제 성과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학점과 영어 성적도 관련성이 없었고요. 학점도 상관없고 영어 성적도 상관이 없었다. 그러면 신입사원 채용 때 실시하는 그 인적성 검사 있잖아요. 그 인적성 검사는 실제 업무 성과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나요? 네, 이 역시 연관성이 크게 없었는데요. 물론 표본이 약 2,000명 정도고 일부 업종에 편중돼 좀 더 광범위한 표본을 수집한다면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연구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출신 학교나 학점, 어학 점수가 업무 성과와 큰 연관이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기업이 학벌과 스펙 중심에서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일까지 잘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학벌만 보던 기업들의 채용 방식도 그래서인지 많이 달라지고 있죠. 네, 과거 국내 기업들은 노골적으로 학벌 위주의 채용을 진행해 왔었죠. 실제 2000년대 초반 한 대기업은 서류 전형에서 대학의 점수를 10점 단위 5등급으로 나눠 채용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따라 최대 50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스펙으로 역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 거죠.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이죠. 네. 이제는 학벌만 보던 기업들도 채용 방식도 달라졌고요.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소위 스카이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들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관행이었던지라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학벌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전히 고민은 할 것 같거든요. 네, 한 취업 사이트를 보면 지원자의 학벌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48.8%는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학벌에 따른 역량 차이가 있어서 또 지원자의 노력에 대한 인정 차원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3위로는 객관성이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준생들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높은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입사 후 금방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등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네, 막연히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성실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오래된 편견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 기업에서는 출신 학교별로 라인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 연주를 통해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젠 기업의 채용과 승진 등 인사 관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헤드헌팅 전문기업 조사를 보면요. 2021년 국내 1000대 기업 CEO 1,439명의 출신 대학을 조사한 결과 스카이 출신은 28.4%로 2008년 45.6%에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느 대학 나왔어요? 라고 묻는
직장 내 선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시와 블라인드 채용 증가로 학벌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줄었지만요. 입사 이후 어느 대학을 나왔냐를 두고 같은 학교 관리자나 임원들의 관심을 받거나 명문 학교 출신 직원 간 인맥 형성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문화 청산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픽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취준생 10명 중 8명이 이건 정말 어렵다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인데요.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는 조서 어린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맞아요. 청년들에게는 취업용 자기소개서 작성이 가장 어려운 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취업이 잘 되는 자기소개는 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채용 과정에서 첫째 관문이 바로 서류 심사인데 이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정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있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를 쓸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자신의 이력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작성 꿀팁을 들고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직무 적합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즉,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지원서를 접수하고 그 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좀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지 어필하려면 정보 습득이 기본이고요. 똑같이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만의 남다름을 뽐내려면 이런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보고 납득할 만한 기술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억지로 꿰맞춘 듯하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코로나19라 사태로 이 취준생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경험인데요. 맞아요. 지금 취업에 도전하는 세대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인턴도 많이 줄었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학 성적, 자격증 등 스펙을 충실히 갖췄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이럴 땐 간접 경험을 뚜렷한 방향성으로 담아낸다면 자기소개서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 싶다면 자기 경험을 항목으로 정리해보고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것이 가장 쉽게 첫걸음을 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IT, 반도체, 배터리 이런 신산업 분야 지원을 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신산업 분야 기업 지원 희망자는 자기소개서보다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추상적 표현보다는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객관화된 지표가 있으면 더 좋은 건데요. 예를 들면 서버 보안 프로젝트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전과 후가 얼마나 좋아진 건지 수치로 한눈에 확인시켜 주는 거죠. 플랫폼 기업이라면 앱 업데이트 전후 개선점을 분석해서 포트폴리오에 써넣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올 하반기 취업준비생들이 꿈의 직장으로 꼽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채용 시작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취업 활동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